그때부터였다. 나는 사람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지만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아이는 쓰레기를 등에 짊어진 채 자라야 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오래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집에 사람이 부족하면 일을 도왔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가끔은 음식점에 데려가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주로 집 안이나 마당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얼굴 전체에 기쁨이 번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집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떠나올 때면 아이들은 항상 물었다. 언제 또 와요? 나는 날짜를 말해주고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 번은 넷을 태우고 자유로 끝에 있는 임진각으로 나들이를 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가게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모두 달랐다. 한 아이는 걸음이 불편했고, 한 아이는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한 아이는 이가 거의 없었고, 한 아이는 15이 넘었지만 키가 140이 채 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먹을래? 이건 어때? 하며 아이스크림을 들어보였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계산하려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제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설명할 틈도 없어서 나는 그냥 말했다. 그럭저럭 키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대충 대답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런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면서 인상도 이렇게 좋으시다며 나를 또 다른 곳으로 띄워 올렸다.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을 수 없어서 가게 앞에 앉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날 나는 졸지에 장애 아이 넷을 키우는 안쓰러운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있었다. 몸에 큰 장애는 없었지만 키가 작은 아이였다. 청량리역 근처에서 10살 무렵까지 자라다가 어떤 인연으로 그 집에 오게 되었다.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는 책상 밑에 숨고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밥도 구석에서 혼자 먹었다. 몇 해가 지나자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게 되었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의 습관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아침에 배낭을 메고 나가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올 때면 그 작은 몸이 휘어질 정도로 짐을 잔뜩 메고 있었다. 가방, 비닐봉지, 여러 겹으로 묶인 것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밤에도 끌어안고 잤다. 그것을 열어보려 하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다.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멀리서 몰래 따라가 보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골목을 끝없이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둘이서 아이를 붙잡고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돌멩이, 찢어진 신문지, 찌그러진 깡통, 녹슨 못, 그리고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그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여름 햇볕 아래를 걸어 다녔던 것이다. 목적도 없이 허리가 휘도록 지고 다녔다. 나는 생각했다. 보통의 마음으로 이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기억이 없어서 무언가를 몸에 붙이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 바닷속에서 빈 조개 껍데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개처럼 지켜줄 사람 대신 짐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짐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느리게 만들고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걷고 있다는 것. 그 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들고 다니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짐이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거운지도 모른 채 어디서 힘이 빠지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살아간다. 돌아보면 짐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삶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